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 무역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아웃라인 한번 보셨고, 모든 부분들을 다 훑고 지나가진 않을 거고요. 예, 중요한 파트라고 보이는 부분들에서 조금 파킹해가지고 보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의 의의는 이제 안 해온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역의 의의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 개념들도 외워야 되지만 거기서 모든 것들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법치계와 상관습이 상이하다는 거, 그죠? 또 상이한 국가에 소재한다는 거, 수출상과 수입상은 둘 다 상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서, 그죠? 상인이라는 거, 그죠? 물론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었지만 그 상인이라고 하는 목적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거, 그죠?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도 존재해야 되고요. 또 이익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한 번 오늘, 그죠? 그 사람을 오늘 보고 안 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이익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다음번에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겠고, 또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제 비용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운송이나 보험 파트 공부할 때에도 운송과 보험에서 가장 화주들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비용을 낮추는 거였어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운송 비용, 보험 비용 모두를 낮춘다기보다는 운송과 보험의 비용의 합계치를 낮추는 거를 목표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함부르크 규칙이나 로테르담 규칙 같은 게 좋은데 아직까지 잘 사용되지 않는 거였고, 함부르크 규칙보다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 이 화주들도 비용들이 낮으니까 좋아하고 운송인들도 자기들의 책임이 적으니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50년이 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사용되는 거였고, 그거에 따르는 반대급부로서 우리는 적하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절히 들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었고, 적하보험이라고 하는 건 날로 그 화주의 권익이나 화주의 보호해야 되는 담보 위험들을 점차 늘려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주들은 올라간 보험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호하고, 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뭐 우리 물건들은 원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또 물건의 멸실상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구약관의 상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품을 매개로 하는 거래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물품들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긴 한데, 그죠? 우리 뭐 대명법에서 배우고 있죠?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부채물, 또 자본, 이건 웰컴 거래법에서 배우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무역 거래를 위주로 보기는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무역 실무였다는 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무역의 특수성이라고 배웠었고요. 자, 무역의 특수성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것들이 운송 중 위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무역 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격지자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는 국내 거래보다 운송 기간들도 길었었고요. 그죠? 운송 구간들에 대한 리스크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운송 구간도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송 중 리스크라고 하는 걸 커버했었죠? 네. 말 그대로 적하보험이었습니다. 네. 적하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서, 네, 적하보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운송의 리스크를 회피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송인들이 우리한테 어떠한 책임을 져주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었어요. 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현행 규칙이니까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운송인들은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줬었죠? 얘네들은 우리한테 과실 책임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즉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줬었습니다. 과실이 없으면요? 나의 무과실이면요? 입증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자, 과실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어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네들이 약관을 만들었었죠. 그죠?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운송인의 책임과 면책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주는 거였는데, 그 과실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항해과실이라고 하는 것과 상업과실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했었고, 항해과실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었죠? 이건 과실인데 면책이야 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업과실에 대해서만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가망성과 관련된 주의무라고 하는 것들을 두고 있었고요. 요거는 좀 논의를 하고, 자, 그래서 해상 운송인들은 우리한테 상업 과실만 보상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한테 보상해줘야 되는 금액의 한계라고 하는 걸 정해놓았었죠. 대략 1kg당 2 SDR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666.67 SDR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이상은 보상해주지 않아. 네 물건의 가액이 얼마가 되었건 간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고지하고 증액으로 부보를 하지 않았다면 증액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얘기 없으면 우리는 이 SDR 666천 SDR까지만 보상한다. 그 이상은 안 돼 라고 했었고 보험 기간도 되게 짧았었어요. 운송 기간도 짧았었죠. 기본적으로 헤이그 비스비기 측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죠? 태클 투 태클이었습니다. 즉 항구에서 항구까지만 담보를 해줬었어요. 그 이상의 구간들은 운송 구간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었던 게 현재였습니다. 또 헤이그 비스비기 측에서 뭐 컨테이너 조항이나 이런 것들 존재했었죠. 컨테이너 조항이 뭐였죠? 니들이 포장에 대해서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컨테이너를 하나의 포장으로 보겠어 라고 하면서, 그죠? 어찌 보면 되게 나쁜 사람들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보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커버를 했으니까. 자, 보험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보상해 주었었죠? 해상 운송 중에 발생되는 해상 손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험의 부보 대상이었습니다. 자, 보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냐면 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 이런 기준은 없어요. 어떻게 구분했었죠? 보험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담보 위험과